갤럭시 S25는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세운 진정한 AI 폰이라는 타이틀이 통한 것인데요. 지난해 갤럭시 S24를 기점으로 관련 분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라이벌인 애플이 AI 카테고리에서 부진하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과거 애플이 감성을 앞세워 유행을 선도했다면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삼성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모바일 시장에서 반전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올해 출시한 갤럭시 S25와 Z7 시리즈가 연이어 흥행에 성공한 덕분인데요. 애플과 중국 사이 고전하던 모습에서 벗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 MX 사업부의 반등 배경에 대해 더벨이 짚어봤습니다. 산업위부 김도현입니다. 삼성전자 MX 사업부는 올 상반기 매출 64조 7천억 원, 영업이익 7조 4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사 실적에서 각각 41%, 65%를 차지하는데요. 다른 주력 사업인 반도체, 가전 등의 부진을 스마트폰으로 상쇄한 것입니다. 이 같은 호성적에는 갤럭시 S25가 있는데요. 해당 제품은 지난달 초 국내 판매량 300만 대를 돌파했는데 이는 전작 대비 2달 이상 단축한 기록입니다. 앞서 100만 대, 200만 대를 1, 2주 이상 빠르게 넘어섰는데 갈수록 속도가 붙은 셈입니다.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내세운 진정한 AI 폰이라는 타이틀이 통한 것입니다. 지난해 갤럭시 S24를 기점으로 관련 분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라이벌인 애플이 AI 카테고리에서 부진한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하반기 손보인 폴드7과 플립7도 역대급 성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처음으로 폴드가 플립보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MX 사업부의 3분기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AI폰과 폴더블폰 주도권을 잡으면서 새로운 트렌드세터로 자리매김한 모양새입니다. 디자인까지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갤럭시는 아재폰이라는 이미지도 지워지고 있습니다. 과거 애플이 감성을 앞세워 유행을 선도했다면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삼성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내년 하반기에 첫 폴더블폰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삼성보다 많이 늦은 출발입니다. 최근 만난 삼성 고위 관계자는 애플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출시 전략에서도 애플이 삼성을 따라가는 구도인데요. 삼성은 매년 2차례 언팩에서 신제품을 공개하다가 올해는 이벤트를 추가하면서 출시 시기를 세분화하고 있는데요. 비수기를 최소화하고 갤럭시 존재감을 1년 내내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9월경 신작을 내놓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를 2번으로 나눌 계획입니다. 삼성 스마트폰은 공략이 어려운 일본에서도 상승세입니다. 일본은 자국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해외 브랜드의 배타적인 소비 성향으로 유명한데요. 애플을 제외하면 현지에서 외사폰 존재감이 크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일본에서 삼성 로고를 빼고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요. 삼성전자의 호의적이지 않은 일본 고객을 고려한 전략이었습니다. 일본 매장은 삼성보다 갤럭시를 알리는데 초점이 맞춰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분위기는 다릅니다. 2023년부터 다시 삼성 로고를 새기면서 기업 브랜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한일 관계가 호전되고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덕분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 2분기 일본 내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은 10%로 애플, 구글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0% 늘었는데요. 현지 기업인 샤프를 제쳤다는 부분은 상징적입니다. 실제로 최근 방문한 일본에서도 이 같은 추세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최근 일본을 다녀온 노윤주 기자에게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윤주 기자입니다. 8월 말 제가 일본 도쿄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하라주쿠 갤럭시 스토어에 직접 방문을 해봤습니다. 김도현 기자가 특별히 부탁을 했거든요. 갤럭시 스토어를 좀 방문해달라고. 그래서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직원에게 물어봤는데요. 갤럭시 Z7 시리즈의 인기가 확실히 높다. 폴드의 경우 인기 용량은 색상별로 재고가 없을 정도라고 현지 반응을 말해줬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폴드7 출고가가 256GB 기준 26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245만 원에 달하는데 젊은 직장인 월급과 맞먹는 수준임에도 구매를 위해 대기하는 20대 고객이 많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삼성 스마트폰이 일본에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일본에 가서 약간 체험도 많이 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네, 재밌는 체험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삼성은 일본에서 갤럭시 Z 시리즈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인데요. 갤럭시 스토어 한 층을 액티비티 존으로 꾸며뒀습니다. 일본의 디지털 아트 그룹인 팀랩과 협업해서 공룡의 숲을 만들었는데요. 방문객에게 폴드 혹은 플립 7을 제공하고 포켓몬고 게임처럼 공룡을 잡게 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어두운 환경에도 적응하는 디스플레이와 카메라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Z7 시리즈에서는 카메라 성능이 기존과 많이 개선됐다고 하던데 맞나요? 보통 폴더블 폰은 카메라 성능을 좀 낮춰서 가격을 좀 맞춰왔었는데 이번에는 스펙을 높여서 어느 정도 카메라 성능도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폴드 시리즈를 썼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럼요. 예. 폴드 4를 썼었는데 그때 폴드에 좀 불만족스러웠던 게 카메라 때문이었거든요. 일본 신세대들도 카메라 때문에 그동안 Z 시리즈를 안 쓰다가 이번에는 카메라가 개선됐다는 소식을 듣고 좀 갤럭시 스토어를 많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취재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MX 사업부는 웨어러블 기기에도 힘을 주고 있는데요. 기존 갤럭시 워치와 갤럭시 버즈에 이어 지난해 갤럭시 링을 내놓은 게 대표적입니다. XR 기기 무한 스마트 안경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영역을 넓혀 갤럭시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포석입니다. 궁극적으로 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또 주목할 점은 리더십 재편입니다. MX 사업부는 그동안 노태무 사장이 5년 넘게 이끌어왔는데요. 상반기 DX 부부장으로 선임되면서 다가오는 정기 인사 시즌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노 사장이 겸임 중인 MX 사업부장 자리를 최현준 사장에게 물려주는 그림이 유력합니다. 최 사장은 2016년 삼성전자 합류 이후 MX 사업부에서 요직을 거친 인물인데요. 노 사장과 함께 갤럭시 반등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는 만큼 그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합니다. MX 사업부가 지금의 좋은 흐름을 이어갈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더벨 김도현이었습니다.